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15강입니다. 벌써 15번째 시간. 우리는 고전소설 두 번째를 들어갈 시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문 좀 힘들었죠? 그쵸? 힘들었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물 관계를 따져가면서 읽으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여러분 너무 고생해서 그런지 이번 시간은 좀 그나마 쉽습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쉬우니까 뭐 안 들어도 되겠지, 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자, 열심히 듣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자, 두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호질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정태재의 천군연희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두 작품 모두 의인화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죠. 자, 먼저 한번 첫 번째 지문을 자, 문들을 통해서 문제 유형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자, 이 보기 같은 경우 우리한테 아주 고마운 보기지. 그치? 왜? 봐봐. 이 작품의 제목 호질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작품의 구성까지 A, B, C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아주 그냥 고마운 문제. 자, 땡큐.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이해할 때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요. 자, 작품의 종합적 감상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A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A 부분, 자, 이 A 단락이 왜 들어가 있는가? 이게 작품 전체에서 내용상 그리고 구성상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내용 이해하는 문제야. 어렵게 뭐 거기 뭐 내용상의 역할, 구성상의 역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작품 내용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3번 B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자, 여기 역시 또 보기가 나와 있네요. 그쵸? 이거 보니까요. 인간들은 여기다가 여러분이 채워 넣는 거야. 두 개를 골라서.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뭐냐? 이 작품의 주제 묻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는요. 자, 위 글을 바탕으로 A, B에 대해서 반응할 때 자,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역시 뭐니? 한자성어 문제가 되겠네. 자, 한자성어 너네가 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없는 거.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라도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지문 보기 전에 뭐 하자 그랬지? 1번 보기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보면요. 자, 이 작품의 제목 호질은 이라고 제목을 제시해줬어. 그리고 그 뜻도 알려주고 있다. 자, 호질이 뭐야? 호랭이. 그치? 범이야. 범이 질. 꾸짖는다, 질타하다, 질책하다 뭐 이런 의미다. 자, 범이 꾸짖는다. 즉 무슨 얘기야? 범을 호랑이를 야, 호랑이가 어떻게 꾸짖어? 너네 호랑이한테 혼나본 사람? 없죠. 그쵸? 자, 호랑이를 의인화한 거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기억해야 될 개념이 있지. 내가 급탑제 때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자, 의인화. 왜 하지? 왜 해? 자, 인간 세상의 얘기를 하고 싶어. 인간 세상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특히 하고 싶어. 그럴 때요. 위험할 때가 있지. 그치? 인간 세상, 뭐 특히 막 정치권에 대한 얘기 되게 민감하지. 그치? 자,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동물들을 데려와. 죄 없는 동물들을. 자, 나는 잡아내서 나를 죽일 수가 있잖아. 하지만 뭐 동물을 어떡할 거야? 호랭이를 잡아다 죽일 거야? 자, 그래서 뭔가 지금 시대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할 때, 풍자하고자 할 때 주로 이런 의인화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설문화, 고전소설에서 의인화되고 있는 그런 작품, 의인화된 인물들이 동물들이죠. 그렇죠? 동물들이 등장하는 그런 작품들 가만히 잘 봐봐. 거의 대부분 당대의 제도나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기정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죠. 장기정 보면은 장기와 까투리, 꿩들이죠. 그렇죠? 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당대의 어떤 가부장제에 대한 그런 비판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근데 가부장제라는 건 너무나 확고한 체제였기 때문에 정면으로 대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를 사용한 거다. 그러니까 이 작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기 다 안 읽어봐도 자, 얘를 의인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아, 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 이런 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겠구나.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자 그럼.
자, 호질은 범이 질타하다라는 의미로 당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범을 의인화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그렇잖아. 인간 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게 바로 비판하고 풍자하는 거란 말이야. 이런 간접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ABC의 사건 전개 과정에서 작가는 비현실적이고 희극적인 요소들, 희극적인 게 뭐지 얘들아? 희극적인, 비현실적인 건 알지? 범이 말을 하는 것이, 그치? 자, 희극적인 건 뭐야? 웃긴 거야. 어떤 우스꽝스러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다 신랄한 비판을 한다. 즉, 여기에서 비현실이 사용되는 것, 뭐 희극적인 요소가 사용되는 것, 뭐 의인화가 사용되는 것, 다 무엇 때문이다? 한껏 신랄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즉 비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구조는 이 세 단계야. A 봐봐.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수작. 자, 그리고 B를 보니까 아들들이 덮쳤어요. C에 가서 범이 질타하는 이런 3단계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아이고, 지문도 짧아. 오늘 너무 간단하게 넘어가겠어. 자, 봐봐.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학자가 살았으니 북곽 선생이었다. 자, 북곽 선생 아까 보니까 A에서 뭐라 그랬어? 자,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수작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자, 수작. 여기서 수작 걸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북곽 선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벼슬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여기까지 봤을 땐 굉장히 뭔가 되게 고매하신 그런 선비인 것처럼 보이지. 그치? 뭔가 세속적인 걸 멀리하고 나는 학문만 하겠다. 뭐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 그는 나이 40에 손수 교정해낸 책이 10,000권이었고, 어우, 대단한데? 자, 또 육경의 뜻을 부연해서 다시 저술한 책이 15,000권이었다. 좀 과장인 것 같긴 해.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야. 천자가 그의 행위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명망을 존경하고 있었다. 즉, 이 북곽 선생 세상에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계속 보자. 그 고장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자, 이 동리자는 얘는 뭐야? 북곽 선생은 남자고, 그죠? 동리자는 여자야. 자, 미모의 과부야. 문제는 미모야. 예쁜 애들은 그래요. 자, 미모의 과부가 있었는데, 자,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사모했다. 어때? A하고 B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이들을 굉장히 존경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막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그 마을의 둘레를 봉해서 동리과부지려라고 정표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죠. 자, 고전소설에서 반전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반전이 있어. 겉으로는 그렇게 수절하는 과부였지만 실은 스라의 5 아들이 저마다 성이 달랐다. 아이고, 얘들아. 성이 달랐다는 게 설마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딸이고 그 성이겠니? 아니야. 다 아들이라 그랬잖아. 5 아들인데 한 명은 김씨, 한 명은 이씨 뭐 이런 식으로 성이 달랐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뜻일까? 아버지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리자는 원래 자, 절개를 정말 높이 사람들이 평가해주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봐봐. 이 동리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동리자. 겉으로는 막 엄청나게 정숙한 부인 막 이런 건데 속으로는 알고 보면은 막 바람 피우고 막 이런 사람 아니야?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죠. 자, 계속 보자. 어느 날 밤 5놈의 아들들이 서로 짓거리기를 강 건너 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샛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온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허허. 자, 이 북곽 선생은 굉장히 학문적으로 높은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가 선비잖아, 그치? 선비라면 이런 과부를 한밤중에 찾아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선비뿐만 아니라 다 안 되지. 자, 어쨌든 근데 왜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이 사람 목소리 같지? 얘네들이 지금 의심을 하는 거죠. 자, 하고 5놈이 차례로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었는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하옵니다. 이랬어요. 자, 그랬더니 북곽 선생이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를 읊어요.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있고 얘들아 다른 거 안 읽어봐도 돼. 원앙새에서 끝난 거야. 자, 원앙새라는 게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 등장한다. 자, 이 원앙새는 어떤 새게요? 자, 굉장히 금슬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할 때 원앙새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독리자가 지금 북곽 선생한테 시 한 수만을 퍼주세요 했더니 이 북곽 선생이 원앙새 얘기를 꺼냈어. 그 얘기는 뭘까? 너랑 나랑 사랑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존경했던 그 선비 맞아요? 얘도 뭐야? 북곽 선생도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겠지. 그치?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 속으로는 정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굉장히 위선적인 인물들이야. 그래서 이 A 부분에서는 이 두 사람의 위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어요. 4번 문제 한번 볼래? 자, 위글을 바탕으로 A, B에 대해 반응할 때 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A, B는 뭐였죠?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 이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겉으로는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잘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쓸 수 있겠어? 2번 봐봐. A, B에 드러난 평가와 달리 두 사람은 표리부동. 자, 표리부동이 뭐야? 표는 겉, 리는 속이야.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은, 즉 다른 존재구나.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4번의 정답은 2번이다. 됐지? 나머지 한자 성어의 뜻 해설지에 있어. 너네가 봐.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 아들들이 덮치죠. 자, A 부분을 봅시다. 자, 이 A 부분이다. 너네 A가 두 개니까 헷갈리지? 동그라미 A를 넘어서 이 부분으로 갑니다. 자, 다섯 놈들이 서로 속은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나? 완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쵸? 들어올 리 없어. 이분 그런 분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 북곽 선생이 아니라 뭐다? 여우가 둔갑한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 어때? 굉장히 어리석은 아이들이야. 자, 그래서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데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자,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대. 그래서 신민아가 된 거잖아. 예쁜, 그치? 구미호. 이런 식으로 둔갑할 수가 있대.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기왕이면 신민아로 둔갑했으면 좋았을 텐데 북곽 선생으로 둔갑을 하셨어요. 자, 하고 함께 의논했다. 철석같이 계속 믿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자, 들으니 여우의 머리를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놈의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눠 갖자. 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르르 쳐들어갔다. 이게 뭐야? 보기에 나오는 동그라미 B 부분이 되는 거죠. 그쵸? 아들들이 얘네들을 덮쳤습니다. 자, 그래서 덮쳤어. 덮친 부분에서 뭘 할 수 있지? 이 아들들은 어떤 애들이야? 멍청하죠? 그쵸? 자, 이 아들들은 뭔가 어리석은 아들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치?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정말 그 진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자.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당연히 도망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봐 겁이 나서 자, 지금부터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해요.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쑤셔봤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해봤어? 어때?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봐. 재밌지? 그치? 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희극적인 요소지. 그치? 얼마나 웃겨요. 자, 두 다리 사이에 모가지를 쑤셔봤고 귀신처럼 춤추면서 낄낄거리면서 자긴지 모르게 하려고. 설마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북곽 선생이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자긴지 모르게 하려고 문을 나가서 막 달려가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는데 그 구덩이 속에는 뭐가 차 있었다? 똥이 가득 차 있었다. 자, 이 부분에 나오는 거 뭐예요? 아들들이 덮침으로써 북곽 선생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죠.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희화화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희화화, 우스꽝스러운 표현,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서는 뭐니? 웃음을 유발하면서 상대를 비판하는 거지. 자, 똑같은 웃음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우호적인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런 웃음이 있고 공격적인 웃음이 있어. 그 웃음을 우리가 그때 그 표현 기법을 우리가 풍자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서 북곽 선생은 우스꽝스럽게 묘사됨으로써 희화화함으로써 이 대상을 작가가 풍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북곽 선생은 풍자의 대상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의 범이 길목에 앉아 있었다. 자, 겨우 나왔더니 이제 범을 만나게 됩니다. 범의 질타가 이어지겠죠. 범은 북박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여 더럽다 했어. 봐, 여기에서 이제 자, 왜 유자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야, 북과가 이렇게 얘기해서 되지 않았을까? 그치? 야, 너 되게 더럽다 뭐 이렇게. 근데 왜 유자라 그랬을까? 이때의 이 유자는요, 선비, 유학을 하는 사람, 즉 성리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어떤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 그치? 자, 그래서 뭔가 실학사상 이런 걸 주장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대 양반에 대해서 비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야, 너 되게 더럽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굳이 유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그치? 이 유자를 집어넣어서 유자여, 너 더럽다. 이 유교의 경전을 읽는 선비야, 너 더럽다. 즉 당대의 사대부들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박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3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아랜다. 자, 보면은 아주 그냥 아부가 장렬이에요. 그쵸? 자, 호랑님이래 심지어. 호랑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자,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러운 용에 짝이 되는지라 막 이러면서 막 나는 나같이 천한 거는 이렇게 아랫바람에 서옵니다. 완전 지금 호랑이를 높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범이 뭐래요?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꾸짖을까? 너 가까이 오지 마. 자, 내가 듣건데 유는 유라 하더니 봐봐. 이 유야. 이 선비, 거기 써있죠? 선비 유학하는 그 유는 아첨하는 애들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즉, 자, 범이 꾸짖는 것은 뭐죠? 너희들 아첨하는 애들이야. 이 선비 유자가 유학의 그 유자가 아니라 아첨하는 애들이란 뜻이었어. 자,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즉 평소에는 호랑이 진짜 저거 무섭고 나쁘고 사람 죽이고 다 뒤집어 씌우더니 인제 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앞에서 너 평소에 내 욕하다가 지금 내 앞에서 아첨 떠냐? 뭐 이런 얘기야, 그치? 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뿐이야. 범의 본성이 악하면 인간의 본성도 악한 것이야. 인간의 본성이 선하면 범의 본성도 선한 거야. 즉 니네가 선하면 나도 선해. 내가 악하면 니들도 악한 거야. 근데 어떻게 니네는 니들만 선하다고 하고 나는 악하다고 하냐? 이런 얘기야 지금. 자, 너희들의 떠드는 천소리 만소리는 오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말은 내내 사강에 머물러 있다. 자, 사강 밑에 봐봐. 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도리를 뜻한다 라고 했지. 자, 봐봐. 지금 이 호랑이가 질타하는 내용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 아첨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래 니네들 그렇게 오륜을 떠들어, 너희들 그렇게 사강을 외쳐, 그지? 자,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떠들고 외치면서 번잡한 저자의 코 베이고 발꿈치 잘리고 얼굴에다 자자질하고 다니는, 자, 자자 뭐라고 돼 있어 밑에. 얼굴이나 팔뚝에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다. 즉 문신하는 거야. 옛날에는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이름을, 얘는 무슨 죄야, 얘는 도둑질을 했어, 이런 거를 문신으로 새겼단 말이야. 지우지 못하게. 자, 그러면 보면 니네 말로는 이런 거를 떠들고 다니는데, 자, 실제로 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애들을 보면, 인간들을 보면 어떠냐? 저렇게 다 죄인들 아니냐. 즉 너희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애들이야. 이걸 지금 호랑이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래요? 자, 3번. B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이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기억에서 리을 중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 묶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뭘까요? 자, 인간들은 뭐야? 기억 봐봐. 오륜을 말로만 떠들어. 그거지, 그치? 말로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아. 됐어. 기억 맞아. 니은 범이 악행을 저지르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치? 너희들 왜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냐? 왜 나만 나쁘다고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어차피 하나인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 나쁘다고 하면서 지들은 사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기억과 니은은 다 맞죠. 자, 그런데 디귿 볼까? 자, 아첨하는 습관을 타고났는데 이는 고치기 어렵다. 봐봐. 아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범이 화를 내고 혼내고 있어. 근데 그건 타고난 거라서 너네 고치기 어려워.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야. 디귿은 함정이야. 그래서 아첨하는 건 맞아. 근데 습관을 타고나서 고치기 어려워.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리을. 몸과 마음이 모두 태어날 때와는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건 또 뭔가요? 갑자기 무슨 성선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치?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변해간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찾아볼 수 없지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A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가 뭐였죠? 아들들이 이 동리자와 북곽 선생의 방을 보고 이 북곽 선생을 덮치는 그 장면이 바로 A,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부분을 읽어봤을 때 내용상으로 3개가 있지? 1번 봐봐. 동리자의 아들들은 북곽 선생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그치? 덮어놓고. 당연히 북곽 선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굉장히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북곽 선생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매우 긍정적이다. 그치?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니까 얘네가 진짜 북곽 선생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동리자의 아들들이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치? 이게 핵심인 거죠. 1, 2, 3번 다 맞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구성상으로 봤을 때 4번. 자, 인물들의 행동을 유발하여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키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야? 자, 지금 이 A에서 이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 자, 이 이야기 뒤에 뭐가 나왔어? 결국 아들들이 북곽 선생을 덮쳤죠. 덮쳤기 때문에 뭐가 생긴 거지? 얘가 도망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졌고 그래서 범을 만나게 된 거잖아. 범을 만나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4번도 맞아요. 자, 5번. 인간과 동물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개연성을 높여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인간과 동물을 어디서 비교하냐? 여우랑 막 비교해요? 그런 건 아니야. 비교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다. 자, 그러면 2, 3, 4번 다 해결했고 1번만 하면 되겠지. 자, 1번 한번 봅시다. 1번. A에서는 이상적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의 비윤리적인 면을 폭로한다. 그치? 지금 보면 얘네들 굉장히 막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알고 봤더니 절개도 안 지키고, 그치? 그리고 북곽 선생도 마찬가지야. 선비인데 왜 한밤중에 과부네 집에 가냐? 됐죠. 그 다음에 2번. A와 B에 제시되는 사건을 통해서 자, 당대의 신분제도가 지닌 폐단. 자, 폐단이라는 거는 어떤 폐해, 뭐 단점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신분제도와 관련된 얘기 알 수 있나요? 없지요. 그렇죠? 신분제도와 관련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게 문제인 거야. 그죠? 여기에서는 어리석다는 게 문제인 거고 신분이랑은 얘기 안 해요. 자, 그리고 있잖아. 선생님 한 가지만 더 팁 줄게 여기서. 지금 우리는 박지원의 소설을 하고 있어. 그런데 봐라.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요. 양반전도 썼고 허생전도 썼습니다. 그죠? 들어본 것 같지? 자, 양반전과 허생전 공통적으로 양반들을 비판하고 있어. 사대부를 비판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박지원이 신분제도 자체를 비판하느냐? 그건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1등급 가는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박지원은요. 한 번도 신분제도 자체를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자, 양반이 양반답길. 그래서 정말 지도자가 지도자답기를, 지배계층이 지배계층답기를 이야기했던 거지. 올바른 지배계층의 어떤 자세, 이런 거를 제시했지, 신분제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이걸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허생전 같은 경우에도 허생이 뭐라 그래?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게 뭐였어? 장사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나 자기는 사대부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박지원은 신분제도의 폐단 이런 건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2번 쉽게 고를 수 있었어. 몰라도 돼. 지문으로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3번. 2번이 답이야. 그래서 자, 3번 A와 B에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그린다. 자,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거 뭐라 그랬어요? 희화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는 작가의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들들 어리석으니까 우스꽝스럽게 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그 밑에도 보면은 뭐가 있어? 북곽선생을 덮쳤을 때 북곽선생이 막 우스꽝스럽게 행동한 걸로 봐서 희화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A에도 희화화가 있나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A에 그냥 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수작하는데 이게 뭐가 웃기지? 나는 웃긴 포인트가 없는데? 웃지 못했는데? 자, 뭐가 웃긴 거냐? 이런 거야, 얘들아. 그냥 이 자체가 웃긴 거야. 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정말 절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존경하고 지금까지 받들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5명이 다 성이 다르네. 어떠니?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웃긴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여기서 웃음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안 웃었어도. 알았니? 자, 그래서 A에는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야. 4번, C에 드러난 범의 말은 인간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입장. 그치? 인간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이 범의 말은 다 뭐예요? 자, 범이 하는 말은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5번 C는 범이라는 두려운 존재를 빌려옴으로써 꾸짖음의 효과를 높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 작품에서 범이 아니라 정말 우스운 쥐가 한 마리 나왔다고 해보자. 쥐가 나가지고 찍찍거리면서 꾸짖었어. 그러면 꾸짖음의 효과가 낮아질까요? 아니다. 그래도 높아진다.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자, 범이 나오든 쥐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범이 두렵지. 두려우면 꾸짖음의 효과가 높아지나? 이걸 너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봐. 자, 작가는요. 소설가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당연히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효과적으로 자기의 메시지를, 주제를 전달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사용하는 모든 장치는 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범이라는 두려운 존재가 왔든 쥐라는 우스운 존재가 왔든 작가가 범을 사용했다는 거는, 작가가 쥐를 사용했다는 건 다 뭔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쥐를 데려와도 당연히 효과가 높아지죠. 왜? 자, 무서운 사람한테 혼나야지만 혼나는 게 더 효과가 있니? 쥐 같은 건 우리가 진짜 무시하던 건데 그 무시하던 게 지까짓게 인간을 꾸짖어. 그러면 더 자존심 상하지 않겠니? 그치? 내가 정말 쟤한테는 안 혼날 것 같았는데 쟤한테까지 혼나. 그러면 더 자존심 상하고 인간이 더 우습게 그려지는 거죠. 와, 쥐한테까지 혼나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지 마. 알겠니? 그냥 작가가 뭘 사용했든 어쨌든 작가의 의도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호질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언 타임. 자, 오늘의 명언은요. 우리 서기가 올려줬습니다. 홍석 친구가 수강 후기에 올려준 명언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운이라는 것은 기회와 준비가 만난 순간이다. 자, 안철수 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 제가 여기에서 안철수라는 분이 뭐 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어쨌든 훌륭한 분이야. 그치? 어쨌든 훌륭한 분인데
너희들은 이런 훌륭한 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아,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구나. 운을 타고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야. 이분조차 뭐라고 했냐? 운이란 기회와 준비가 만난 거라고 했어. 즉, 기회가 아무리 오면 뭐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난 진짜 지지리 운도 없지. 이런 생각하니? 그런 생각 하죠. 언젠가 한 번은 사람이 살다 보면 하게 돼 있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그건 얘들아,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기회는 너희들에게 계속 오고 있는데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운이 트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해야지. 그치?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부터 해결을 하십시오. 뭔가 거창한 걸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준비도 여러분 하기 힘들어. 많이 여러분 경험해봤잖아.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막 준비부터 계획 세우다가 끝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도 선생님도 경험해서 우러나온 거야. 그냥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걸 해. 여러분 앞에 있는 걸 하다 보면 그게 준비하는 거고, 그러다 기회가 오면 그때 여러분의 앞날이, 미래가 트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알았니?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앞에 있는 거 해결을 합시다. 두 번째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지문 뭐냐?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천군연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또한 의인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 보기에서 역시 여기에서는 보기에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정보 보기 전에 먼저 문제 유형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봅시다. 자, 5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거 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극적인 반전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서술상 특징 묻고 있네요. 고전소설에서도 물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뭐니? 글의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고전소설은 읽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가 꼭 나와. 자, 그 다음에 7번.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을 이해할 때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7번하고 8번이 보기가 주어져 있는데 뭐야? 어떤 정보를 주고 그 정보에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7번은 그래서 주로 어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 8번은 기억에서 미음, 즉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소설은 보잖아. 현대소설에 비해서 문제 유형이 더 적어요. 대신에 내용 파악하는 문제가 많아. 그만큼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7, 8번 보기 먼저 보고 대충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이구나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보자. 천군연희는 의인화된, 아이고, 여기도 의인화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은 뭘 의인화한 거냐가 중요해. 앞에 호질은 동물을 의인화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의인화된 충신형 인물과 간신형 인물 간의 갈등으로 구성된 소설이다. 자, 사람은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이 됐다는 겁니다. 뭘로? 충신형, 충신형, 그리고 간신형. 너네 충신하고 간신은 알죠? 충신은 뭐야? 되게 충성스러운 신하고요. 간신은 뭐야? 간사한 신하야. 그치? 자, 그래서 즉 충신과 간신의 싸움은 뭐야? 인간의 마음속에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의 싸움을 의미하는 셈이다. 자, 뭐가 의인화됐는지 알겠죠? 결국 얘네들은 뭐야? 인간의 선한 마음,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의인화한 거야. 그리고 얘는 악한 마음. 자, 악한 마음을 간신형 인물로 의인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의인화의 대상은 뭐야? 마음이라는 거지.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잖아. 우리 막 그런 뭐 TV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천사와 악마. 그치? 내가 뭔가 고민을 하게 되면은 옆에서 이렇게 뾰로롱 천사 한 명 뜨고 뾰로롱 악마 한 명 뜨죠. 그쵸? 천사는 날개 달린 거 입고 악마는 뭐 빨간 옷 입고 뭐 이런 거 입고서는 뭐 해? 배가 고픈데 새벽 2시인데 라면을 먹을까 말까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럼 옆에서 천사가 나와서 안 돼. 너 지금 라면 먹으면 내 얼굴 이만해질 거야. 막 이러면서 못 먹게. 옆에서 악마는 어떻게 하죠? 괜찮아. 먹어. 뭐 사람이 뭐 살다 보면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줄 알아? 뭐 먹어.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지금 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이 작품에서는 그 충신과 간신으로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설은 밝고 옳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과 여기에 끊임없이 접근해오는 유혹들의 싸움으로 전개된다. 자, 뭐가 충신이고 뭐가 간신인지 알겠지? 결국에는 천군이 승리를 거두어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천군은 누굴까요, 그럼? 여기겠죠, 그렇죠? 얘가 승리를 해야 평화를 회복하게 되겠지. 그래서 천군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미안해. 천군이 승리를 거둔다는 거는 뭐냐? 결국 얘네한테 지지 않고 얘네의 말을 들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천군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천군이라는 사람에게 어때? 서로 자기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쵸? 라면 먹으면 안 돼. 라면 먹어.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 천군은 결국 승리했다는 건 얘네들이 승리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잠깐 헷갈렸어. 자, 그러면 보자. 여기가 선이고 여기가 악이라고 할 때 역시 이 작품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 그 인물들은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충신과 간신으로 나눠야 돼. 어떻게 나눌 거야? 어떻게? 뭐가 있어? 줄거리가 있잖아. 자, 선생님이 줄거리면 뭐라고? 인물 관계 파악하라 그랬지? 거기에서 선악도 나와요. 자, 앞부분에 줄거리 봅시다. 99쪽. 자, 천군의 나라에서 성성옹, 주의롱, 성의백 등 충신들과 야, 대놓고 가르쳐주네. 자, 성성옹, 주일옹. 주로 여기에서는 얘가 주인공이 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성의백. 자, 이런 충신들과 월백, 환백, 욕생 얘네들이 간신이래. 월백, 환백, 욕생. 자,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 지문에 나오는 애는 충신 쪽에는 주의롱이 나오고요. 간신 쪽에서는 월백이 나오고 있어. 자, 먼저 환백이 천군의 나라를 공격했으나 주의롱에게 패하였고 이를 본 월백이 겁을 먹긴 하였지만 주의의 부추김으로 인해 공격을 결심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의롱이 크게 노하여 스스로를 정비한 후 감방에 가두었던 오씨와 노씨들을 불러 죄를 사하여주는 조건으로 충성을 약속하도록 한다. 자, 그럼 봅시다. 이 편으로 붙는 애들이 있죠. 그렇죠? 자, 지금 누가 붙었지? 오씨하고 노씨가 붙었습니다. 자, 오씨, 노씨가 붙었어요. 오씨 등이 이르되 원수의 명령을 어찌 감히 어길 수 있으리요? 라고 하였다. 자, 주의롱이 곧 아주 몰래 분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하라 라고 했어. 자, 봐봐. 뭔지 안 알려줬어. 진짜 답답하지? 우리 드라마 볼 때 막 어떤 작전이 있습니까? 그때 막 귓속말해. 그럼 막 우리는 막 미치겠어. 그치? 막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나오죠? 고전소설도 그걸 하는 거야. 이렇게만 알려주고 나중에 뒤에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6번 문제인 거잖아. 가의 구체적인 내용. 도대체 이때 이 주의롱이 오씨, 노씨한테 뭘 지시했을까? 나중에 찾으면 돼. 자, 그 다음날 주의롱이 진을 엄숙하고 정지하게 펼치고 한 필의 추풍말을 타니 그 이름은 의마라. 자, 주의롱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이름이 의마래요. 의마라는 말의 뜻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인간의 뜻이라고 돼 있지. 그치? 자, 주의롱이 인간의 뜻이라는 말을 탔는데 자, 그 말이 경각지간에 천리를 달려나가되 오직 주의롱만이 능히 제어하여 법도에 맞도록 달리게 해서 그 범위 밖에 나가지 않게 한다. 자, 밑줄 친 기억,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죠? 자, 봐봐. 주의롱이 의마를 타는데 의마는 인간의 뜻이란 뜻이었고요. 그죠? 주의롱은 뭐였지? 주의롱? 거기도 뒤에 나와 있지. 하나로 집중된 정신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게 주의롱이라는 이름의 뜻이야.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로 집중된 정신. 이 집중력이 인간의 뜻을 어때?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그치? 제어해서 법도에 맞게 해준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쵸? 얘만 이 천방지축인 말을 제어할 수 있어. 즉 인간의 뜻은 이 말처럼 막 천방지축인데 집중해서 얘를 이렇게 다스리면 인간의 뜻은 다스려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8번 문제 1번 봐봐. 기억.
선한 마음으로 인간의 뜻을 법도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됐지? 그치? 뭐 더 이상 명쾌한 설명이 어떻게 더 있겠니? 자, 계속 보자. 자,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과 말이 서로 맞았다 하겠더라. 자, 주의롱이 말을 내세워서 기세를 내보이니 월백이, 자, 월백이 이 주의롱을 봤더니요. 어때요? 그 위엄과 기상이 엄숙하고 물자기 밑에는 좌우로 신병과 기졸들이 영웅스럽고 늠름함을 바라보니, 얘들아, 여기서 주어를 헷갈리지 마. 주어를 헷갈리지 마. 자, 월백이 뭐 한 거야? 월백은 바라본 거야. 그 기상과 그 위엄과 기상이 엄숙한 건 누구야? 주의롱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정말 까딱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주의롱이 월백의 늠름한 기상을 바라봤다고 해석할 수 있어. 근데 앞뒤 문맥을 잘 봐봐. 늠름한 건 누구야? 주의롱이고 월백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월백이 주의롱을 봤더니 참 늠름하고 엄숙하고 다 그 밑에 있는 애들도 굉장히 영웅스럽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정말 훌륭한 장수의 수하에는 약한 병졸이 없다 하겠더라. 주의롱이 훌륭하니까 그 밑에 있는 신병과 기졸 이런 애들도 다 늠름하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니은을 한번 볼까? 자, 8번에 2번 보세요. 정신력이 강하면 육체는 저절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까? 이게? 자, 신병과 기졸은 육체입니까? 아니지. 자, 대장이 뛰어나니까 그 밑에 딸려있는, 밑에 속해 있는 것들이 다 정말 훌륭한 거야. 근데 여기서 밑에 속해 있는 애들은 신체, 육체가 아닙니다. 얘들아 신기 들렸다고 하잖아. 그 신기가 정신적인 거지 육체적인 거냐? 그치? 기 마찬가지야. 이 기라는 것도 너 되게 기가 세 보여 할 때 기가 세 보인다는 게 건강해 보인다는 뜻은 아니야.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2번처럼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신이랑 기가 그건지 몰랐어요. 괜찮아. 뒤에 가서 알 수 있어. 뒤에 가서 또 다른 정보가 나오니까 여기서 몰랐으면 넘깁니다. 자, 월백이 어쨌든 보니까 자기가 쫄았어. 그치? 범할 수 없음을 스스로 짐작하고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비록 자랑하고 뽐냈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위축되고 부끄러워가지고 결국에는 얘한테 못 가고 어디를 갔냐? 구씨를 습격했습니다. 자, 얘가 무서워서 얘를 치지 못하고 누구를 쳤느냐? 구씨를 쳤어. 자, 이 구씨라는 사람은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구씨는 인간의 몸, 신체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잖아. 즉, 구씨, 얘도 장군이야. 얘도 장군이고. 월백이 얘랑 싸우려다가 안 되니까 얘랑 싸워가지고 얘를 습격을 해갖고 얘한테 이겼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얘는 집중력, 정신력이라 그랬죠? 얘는 인간의 몸이라 그랬죠? 얘가 얘 밑에 있니? 아니지? 그치? 얘도 장군이고 얘도 장군이지? 구씨가 주의롱 밑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2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력이 강하면 그 밑에 있는 것도 저절로 강하다? 육체는 건강해진다? 얘는 그 밑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야. 그래서 됐지 이제. 확실히 됐지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넘어가자. 자, 그래서 구씨를 습격해가지고 이제 구씨가 항복을 거기 보면 강화하려 하는데 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강화가요. 우리 옛날에 국사 배우다 보면은요, 강화를 맺다 이러잖아. 강화 조약 이런 말 하잖아. 강화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야. 항복한다는 뜻이야. 화친을 맺는다는 뜻이야. 자, 얘가 항복해서 월백이랑 화친을 맺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두 장수가 있어서 안쪽에서 뛰어나와 크게 부르짖대.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들은 주의롱 장수의 명령을 받고 지켜 이곳에 있었는데 이 두 장수가 누구예요? 그 두 장수는 바로 노씨와 오씨였다. 자, 노씨와 오씨였어. 그럼 아까 주의롱이 이렇게 했던 게 뭐겠니? 뭐겠어? 몰라? 그럼 계속 읽어봐. 자, 대개 주의롱이 미리부터 구씨가 반드시 월백의 간사한 꾀에 빠질 줄을 헤아려서 알고 있었던 거야. 주의롱은 얘가 분명 얘한테 넘어갈 거다 알아서 비밀이 두 장군을 시켜서 그 속에 매복시켰다가 때를 타서 끊어내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뭐였어? 그게 뭐였어? 아, 쟤는 금방 넘어가래야. 그러니까 니네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넘어갈 것 같으면 빨리 가서 구해줘. 이 얘기였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6번 됐겠네. 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 답이 뭐야?
5번이죠. 구씨의 곁에 머물며 그가 월백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문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답이었어요. 자, 계속 봅시다. 월백이 그래서 어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얘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국 얘도 이쪽으로 붙게 됐죠. 그쵸? 이기질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세요. 천군이 비록 주의롱을 장수로 삼아 이를 맡겼으나, 그치? 자, 하지만 봐봐. 그 마음속은 정해지지 못하고 또 본성이 유약하니 만약 달랜다면 반드시 군사를 내치고 화친을 닦으리라 라고 했어. 지금 봐. 얘들아, 이거는 진짜 실제로 임금과 충신 간신의 상황이 아니죠. 의인하라 그랬어? 이거는 인간이 가진 선한 마음이고 이거는 인간이 가진 악한 마음이야. 그럼 천군은 뭐야? 인간이야. 그치? 그렇잖아. 가운데서 지금 이 새벽 2시에 라면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인간이 천군이란 말이야. 그러면 천군이 원래 좀 본성이 유약해. 마음을 잘 못 정해라는 건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야. 갈팡질팡하는 존재라는 거야. 자, 그러면 8번의 디귿바. 자, 사람의 심리 상태는 8번의 3번. 사람의 심리 상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금방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달래려고 누굴 불러오냐? 월백이. 자, 감언이라는 애를 데려오게 됩니다. 자, 이 감언이라는 애는 우리가 감언이설로 남을 꼬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달콤한 말이란 뜻이지. 유혹이에요, 유혹. 자, 그래서 이 감언을 데려와가지고 네가 가서 천군을 한번 꼬셔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가 100쪽 가자. 자, 감언이 곧 공벌성의 길로 나아가 천군이 사는 곳을 몰래 들어가서 낮은 말로 애걸해서 만단으로 요태를 부려 화친을 구하거늘. 자, 얘가 가가지고 결국 얘를 꼬셔요. 그쵸? 불쌍한 척을 해요. 우리 화친합시다. 그랬더니 천군이 아니나 다를까 불쌍히 여겨서 곧 군사를 파하려. 즉 군사를 거두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때 누가 들어와? 성성홍 어딨어? 여기 있지. 성성홍이 들어왔는데 이 성성홍의 뜻은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리하고 똑똑하다. 똑똑한 애가 들어와서 안 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감언을 쫓아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월백이 얘도 안 돼. 그러니까 4명을 또 데리고 오죠. 누구야? 백교, 백미, 백원, 백묘라고 돼 있어. 자, 이 백교, 백미, 백원, 백묘의 뜻을 밑에서 역시 보면 백교, 예쁘고 아양 부리는 자태, 백미, 아첨 부리는 태도, 백원, 생긋생긋 예쁘게 웃는 모습, 백묘, 아름다운 모양 이런 거야. 다 어때? 뭔가 아름다운 것들, 예쁜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죠. 자, 그래서 평소에도 얘네들이 항상 월백을 따라다녔고 월백이 능히 사람들을 누르고 항상 이겨왔던 건 이 4사람 때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번 나머지 4, 5번 해결하자. 자, 리을 뭐야? 리을. 자, 감언이 와가지고 임금님을 막 꼬셨죠. 그랬더니 임금님이 정말 그 말을 들어주려고 했지. 4번 봐봐. 유혹의 말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 백교, 백미, 백원, 백묘는 다 아름답고 예쁘고 뭐 이런 거라 그랬어. 자, 5번 봐봐. 8번에 5번. 외양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다 됐죠? 그렇죠? 8번의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내용은 뭐야? 별거 없어. 그래가지고 얘가 월백이 내 장수를 데리고 왔는데 주의롱은 다시 뭐예요? 지수와 그렇지? 기수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싸웠다. 그래서 이겼다. 그죠? 마지막 줄에 보니까 두 장수, 이 두 지수와 기수라는 두 장수는 완전한 승리를 얻어서 주의롱에게 돌아와 보이더라. 결국 얘네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게 뭐야? 얘가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는 거지. 자, 그러면 7번 문제 풉시다. 1번. 자, 주의롱 세력의 승리로 전투가 끝났다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선한 마음을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 밝고 옳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야? 마음이 맑고 깨끗한 상태 같은 말이지. 1번 맞아요. 자, 그다음에 2번. 전투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마음속에 평온을 유지하려면 육신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정신 수양에 힘써야 되는구나. 얘들아, 그럴까? 아까 주의롱이 누구를 지키려고 노력했지? 구씨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구씨가 뭐야? 육체란 말이야. 육신. 그치? 몸이란 말이야. 만약에 정말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체에 대한 관심을 아예 버려야 된다면 얘도 그냥 버려도 돼. 하지만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됐던 거야. 그치?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건강한 정신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를 구해내려고 오씨와 노씨를 미리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2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3번. 자, 천군의 나라에 충신형, 간신형의 장수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야? 인간에겐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다양한 심적 상태가 있다. 4번. 자, 주의롱은 충신형 인물로 마음속 선한 기운, 월백은 간신형 인물로 마음속 악한 기운. 이건 너무 쉬운데, 그치? 이거네. 그리고 여기, 그치? 요 부분만 묶으면 나오는 답이고. 5번, 자, 이 두 사람의 전투는 마음이 유혹을 물리치고 옳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갈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실제 전투가 아니라 그랬죠?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마음 자체, 뭐야? 얘들아, 천사와 악마가 라면 먹지 마. 그냥 먹어. 싸우고 있지만 그게 사실은 뭐야? 진짜 천사 악마가 있겠냐? 내가 속으로 고민하는 거지.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런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하나 남았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봅시다.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상 특징을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봐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설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오면 시간 순서대로란 얘기야. 여기 다 시간 순서대로 돼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인물 간의 관계를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한다. 여기에서 관계는 어떤 관계야? 여기 봐봐. 갈등 관계잖아. 그치? 갈등이 있으면 긴장은 당연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극적인 반전을 통해 반전 있어? 여기? 반전? 없어. 알고 봤더니 주의롱이 제일 나쁜 애였다. 알고 봤더니 주의롱이 막 천군을 덮쳤다.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반전 없습니다. 3번이 답이야. 4번. 직접적 반복과 간접적 반복. 아,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자, 이거 뭐야? 선생님이 맨 처음, 소설 맨 처음 할 때 알려줬던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그 개념 아니니? 그치? 자,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결국 뭐예요? 직접 제시로 서술이 나와 있고요. 간접 제시로 대화가 나와 있죠. 됐어. 5번, 인물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이거. 자, 전투 장면 같은 경우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월백이 구씨를 습격했을 때 단단히 감아 안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구체적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거는요. 호질과 그리고 천군연이었어. 자, 오늘 선생님이 개념 한 가지 짚고 넘어가 줄게.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자, 개념.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고전소설의 주제야. 여러분은 고전소설의 주제하면 권선징악만 알고 있어요. 권선징악이 뭐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요. 고전소설의 주제는 거의 대부분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는 권선징악이지만 고전소설의 주제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양한 것들 아까 보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만 예를 들어도 그렇잖아. 첫 번째, 박지원의 작품 같은 경우에도 뭐야? 사회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자, 뭐야?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인간의 어떤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결국에는 나쁜 애들이 벌을 받는 건 마찬가지야. 착한 애들이 복을 받고. 그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떤 비판적인 시선 혹은 인간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는 내용들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가정소설이라고 그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룬 거. 가정소설 같은 경우에도 자 뭐니? 가정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왜 두 번째 부인으로 월영낭자 맞아들이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그 소설의 뒷부분이 사실 되게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 지금 이 집에 부인이 둘이 됐잖아. 근데 만족하지 못하고 세 번째 부인이 또 들어왔어. 첫 번째 부인은 착했는데 세 번째 부인이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런 그 부인들 사이에 처척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소설에서는 어떤 그런 처척 간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계모의 핍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면서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권선징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탑재해서 고전소설의 주제 좀 길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아직 탑재 안 된 친구들은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고전소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고전소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반드시 예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